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기 1회고사 대비 복습 영상 무려 4번째인데요.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45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선생님이 영상 3개를 만들어서 이미 유튜브에 올렸고요. 영상을 발빠르게 보고 복습할 때 활용하겠다고 코멘트를 남겨준 친구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만들고 선생님도 보람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학습할 때에는요,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독서일지 있었던 학습지 기억나시죠? 네, 수행평가 학습지가 필요한데요. 학습지가 없더라도 이미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나중에 학습지 같이 챙겨서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복습 영상에서는 읽기의 가치, 그 다음 발표하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간단했고 이미 학습지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죠. 그 부분들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짧은 영상이지만 이 짧은 영상에서 임팩트 있게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진 않았지만 2단원의 대단원 제목은 독서와 발표입니다. 우리 요새 책을 읽고 있죠? 선생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그 다음에 정말 공감하면서 읽어서 사실 감동하고 있거든요. 5교시나 6교시에는 책을 읽기가 사실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집중력을 더 보여주면서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읽고 일지도 열심히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에게 특히 4, 5, 6반 친구들한테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발표하기에 대해서도 이미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우리 시험이 끝나면 마저 독서 일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읽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험 대비, 그 다음 수행평가 대비로 읽기의 생활화, 그 다음 발표하기, 학습 내용 점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교과서에 있는데 이 2가지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습지로만 공부해도 되기 때문에 책이 없으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학습 목표는 항상 중요하니까 이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선생님이 각 반에 수업하면서 올해 들어서 읽은 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양의 독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책을 읽지 못하는 선생님 스스로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2번째 학습 목표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 간단히 짚고 가면 학습 목표 1번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머릿속에 떠오르는 5가지 또는 6가지 가치 기억나시죠? 또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우리 핵심 정보를 2글자로 바꾸면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발표하기의 핵심은 주제가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기본 내용들 머리에 넣고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행평가 학습지 1페이지에 읽기의 가치가 나와 있었죠? 자, 5가지가 나와 있었지만 선생님은 보충해서 6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 학습 내용이 그 학습지 안에 있는 내용과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학습지 보면서 또는 화면 보면서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읽습니다. 저는 독서 안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교과서를 읽었을 것이고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면서 글을 읽었을 겁니다. 웹툰을 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 속에 자막을 읽은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읽기, 그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기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지식과 정보는 교과서 읽기를 예로 들 수도 있고요. 소설책을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삶의 지혜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 소설을 읽다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모습들을 독서를 통해서 기억했다가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적용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바람직한 정서, 바람직한 감정을 뜻합니다.
화가 났을 땐 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슬플 땐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기쁠 땐 기쁜 걸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 등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역시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에 나왔던 지식과 정보, 삶의 지혜,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즉, 독서를 포함한 읽기 활동을 우리 즐겨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죠. 마지막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식과 지혜를 전해받고, 또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에도 우리의 문화를 전승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고?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국어 시간에 읽고 있는 각각의 도서도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학습지에도 없었지만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하나 보충했던 거 기억나죠? 물론 읽기라는 것이 꼭 소설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독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재미있으니까요. 그쵸? 시간이 있을 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책을 읽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가 선용이라는 말을 보충했습니다. 여가 시간, 남는 시간을 바르게 이용한다. 즉, 읽기라는 것은 여가 선용, 지식과 정보, 삶의 지혜, 바람직한 정서, 올바른 가치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를 전해받고 또 전해주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읽기, 우리도 생활화해야겠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아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생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자, 선생님은 인천 남중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관교여 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푸른 늑대의 파수꾼이라는 청소년 도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타임슬립이라는 그 이야기 구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역사의식도 고취할 수 있고 얻는 바,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푸른 늑대의 파수꾼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기의 가치는 간단하게 학습하면 됩니다. 교과서 우리 하지 않았죠? 선생님이랑 함께 하지 않은 부분은 교과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읽기의 가치는 학습지에 있었던 이 간단했던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또 학습지에 있었던 2단원의 마지막 시험 범위 발표하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발표란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자,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한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부분 어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 의견, 사실 이런 단어에 집착을 하는데요. 공부는 크게 하시는 겁니다.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자, 핵심 정보를 우리 두 글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주제입니다. 즉,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적절한 자료가 뭘까요? 화려한 자료? 다양한 자료일까요? 아니죠. 주제가 잘 드러나는, 주제를 전달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바로 적절한 자료입니다. 이렇듯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발표 떠올리면서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1번, 2번으로 나눠서 발표하기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발표하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렇죠. 발표하기란 여러 사람 앞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이다. 자, 가장 강조하는 거뭐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아주 잘했습니다. 자, 발표하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읽고 여러분들도 짤막하게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잘 보시면 좋겠죠? 자, 먼저 발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발표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거, 발표 주제는 어때야 한다? 발표할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 반의 예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너무 범위가 큰 주제는요, 너무 막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발표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마련해야겠죠. 내용 마련하기는 자료 마련하기, 자료 수집하기 등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용을 마련할 때에도 당연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습니다. 자,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핵심 정보와 주제는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찾은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용 마련하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본다면 주제와 관련될 것, 또한 자료의 출처를 기록할 것. 이렇게 내용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을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해야겠죠? 바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인데요. 내용 조직하기는 짜임새 있게 정리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서로 구성한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발표를 시작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죠? 앞에 인사말도 하고 흥미 유발도 하고 그 부분이 바로 도입이 될 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전개, 그 다음 발표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부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핵심 정보, 즉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통일성 있게 조직한다. 조직의 핵심은 뭐? 통일성. 자, 통일성의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통일, 하나여야 됩니다. 뭐가? 주제는 하나여야 하고 모든 내용은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통일성이란 주제는 하나, 또한 모든 내용은 그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마련하기에서 주제에 맞는 내용, 출처가 중요했다면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있게 조직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네 번째로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내용 조직까지 끝났다면 발표할 때 참고할 자료들을 만들어야겠죠. 발표문은 전체 내용 또는 핵심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내용,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고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발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진, 도표 등을, 즉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진, 도표, 우리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렇죠. 매체 자료라고 이야기하죠. 매체 자료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발표는 아닙니다. 핵심은 뭐?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활용한다면 출처를 밝히는 건 기본이겠죠. 자, 4단계까지 정리가 됐으면 마지막 5단계 이제 발표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발표문을 그냥 보고 읽거나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또는 교탁에 가만히 서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에 첨가되는, 즉 목소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적인 요소인데요. 말의 빠르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죠? 말을 천천히 하죠. 우리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또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갑자기 크게 말한다거나 높게 말한다거나 이렇게 음성적인 요소에 변화를 줘서 핵심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업할 때 선생님의 표정, 여러분의 표정, 우리 서로 주고받는 시선, 자세, 그 다음 우리 원격 수업할 때 정말 화려하게 썼던 몸동작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목소리와 관련은 없지만 발표에 큰 영향을 주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 그 다음 관객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적절한 몸동작을 사용하면서 옷도 바르게 입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말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 등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해야 좋은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발표 못지않게 발표를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표 평가하는 기준 안 배웠는데요?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죠?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네요. 주제가 명확히 드러났는가? 두 번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했는가? 세 번째,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였는가? 여러분들도 책 읽고 발표할 때 혼자서 그냥 자기만의 발표를 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인 말하기니까 청중의 흥미와 관심 유발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주제, 내용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청중의 흥미와 관심,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자료의 활용은 좋은 발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솔직히 빵쌤은 원격 수업할 때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이 조금 산만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적절하게 적당하게 사용해야 좋겠죠. 자, 이렇게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주제가 명확한지,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구성했는지, 청중을 고려했는지, 적절한 자료를 활용했는지, 또한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또 주말에도 목이 풀리지 않은 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이제 거의 잠겨버렸네요. 여러분들 귀에 소음으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영상까지만 만들고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장 선물 소개할게요.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뭘까요, 그 준비물? 그렇죠. 바로 좋은 나입니다. 왜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왜 안 좋은 사람들만 꼬이지?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좋은 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나가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도 여러분도 모두 굿나잇입니다.